리마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장진솔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SNS나 챗GPT, 잼미나이 같이 이제 뭐 여러 매체나 AI 검색 툴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게 형태만 변했을 뿐이지 실제로 검색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소비자들이 검색 여정을 파악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각 검색 여정 단계에서 우리의 브랜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목차 설명드리면 이제 검색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검색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 설명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진행하시던 검색 마케팅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한계점을 리스닝 마인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검색 광고랑 SEO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검색 데이터 이해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다음과 같은 이제 검색 엔진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가 크롤링인데요. 크롤링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페이지를 이제 긁어오는 작업을 뜻해요. 그리고 이 크롤링을 행하는 소프트웨어를 크롤러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제 크롤러가 이제 수집한 페이지들을 이제 주제별로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인문, 과학, 문학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검색 엔진 또한 페이지에 담겨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뭐 저희가 서점에 가면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리소설 책들 중에서 책을 고르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검색 엔진 또한 이제 우리 웹사이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랑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카테고리 주제 안에서 이제 상위 노출 경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은 페이지를 순위별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랭킹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특정 로직을 잘 파악을 하면 저희가 약간 꼼수라고 하는 것을 해서 상위 노출이 가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꼼수가 잘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잘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점점 대행사에서 기계적으로 빠르게 대량 작업으로 발행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금세 순위가 떨어지고 오히려 시간을 들여 공들여서 탄탄하게 작업한 콘텐츠가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질 좋은 콘텐츠를 빠르게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검색어의 구성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단어 이상의 검색어는 대상 키워드와 의도 키워드가 조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상 키워드는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뜻하고 이 의도 키워드는 대상 키워드로부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이 사람이 이 키워드를 왜 검색했는지를 알려주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이제 짜장면 맛집, 뭐 짜장면 레시피, 짜장면 유래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서 짜장면은 대상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제 소비자가 이 키워드를 왜 검색했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요 맛집이나 레시피 유래는 의도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검색 엔진은 이제 다른 키워드를 검색을 하더라도 동일한 의도를 가진 키워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콘텐츠를 노출시켜 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색어에 오탈자를 포함해서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유사한 단어를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이 말은 결국에는 검색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용자의 의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페이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검색 마케팅을 설계할 때 타겟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왜 검색했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고 소재를 만들거나 이제 블로그 컨텐츠 같은 것을 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 마케팅을 어떻게 그럼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검색 마케팅을 하라고 만약에 시키면 아마 대부분의 마케터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칠 겁니다. 우선 퍼포먼스 마케터가 가장 쉽고 빠른 이제 검색 광고부터 세팅을 하겠죠.
그럼 이제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 이제 우리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키워드를 검색을 할 것이고,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연관 키워드를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주제별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구조를 짠 다음에 광고를 라이브 하게 되겠죠.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터가 검색 광고를 세팅하는 동안 이제 콘텐츠 마케터들은 후기 작업이나 이제 블로그나 자사 SNS 콘텐츠 작업을 할 겁니다. 대부분 후기 작업은 뭐 리뷰 플레이스나 레뷰 같은 업체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보성 콘텐츠를 발행을 해서 이제 오가닉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것을 이제 소비자 검색 여정 단계의 퍼널로 이제 위치를 시켜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제 블로그나 자사 SNS 콘텐츠 작업은 초기 탐색과 정보 탐색에 약간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후기 작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탐색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 광고는 이제 구매를 결정하고 실제 구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검색 광고가 많이 영향을 끼치고, 근데 이 외에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초기 탐색이나 전복 탐색 단계에 우리 브랜드가 노출시키는 역할로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케터들이 모든 퍼널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존 마케팅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좀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케터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나 구글 모두 마케터가 직접 입력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연관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이 경험이 적은 마케터가 이 검색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같은 업종의 종사자이더라도 그 키워드의 풀과 깊이의 폭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부 인력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놓치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키워드와 그 키워드의 검색량, 뭐 입찰 경쟁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것만으로는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이 검색 의도나 어떤 검색 여정을 거치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리스닝 마인드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실습을 함께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검기십 회사에 이제 신규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팀장님이 저한테 브랜드 인지도가 지금 아직은 낮은 비타민C 영양제가 있는데 이걸 너가 검색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량도 늘리고 매출도 늘려봐 라고 이런 미션을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의 저라면 이제 비타민C 시장에 대해 일단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이버랑 구글 키워드 도구를 키고 뭐 비타민C 영양제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먼저 해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에서는 총 670개의 연관 키워드가 발굴이 되고 구글에서는 553개의 연관 키워드가 발굴이 됩니다. 이렇게 발굴한 키워드를 이제 저는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이제 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그러면서 뜯어보면서 이제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막막해지게 돼요. 왜냐면 이게 주제별로 분류를 하려면 이 연관 키워드 안에 어떤 주제가 들어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는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과정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저는 이 단계에서 아, 나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단 기존의 검색 마케팅 방식이 키워드 분류 작업이 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단점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뭐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광고 세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별로 개별 입찰가를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캠페인 단위에서만 입찰가를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키워드들을 주제를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캠페인 안에 모든 키워드들을 다 몰아넣어서 이게 광고를 돌리게 되면 이제 성과가 매우 떨어지고 효율을 잡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키워드 분류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는 키워드 그룹핑 기능이라고 해서 AI가 자동으로 키워드를 분류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긴 해요. 그런데 이게 그거를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분류해준 그 주제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이 100% 완벽하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다시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분류해 나가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별로 입찰가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네이버는 굳이 카테고리별로 캠페인 뜯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저희가 주제별로 맞춤형 소재를 세팅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이따가 그 실습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임산부 비타민 C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기 유아용 비타민 C라는 카테고리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임산부 키워드를 검색한 소비자한테 보내야 될 메시지와 아기 유아용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메시지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캠페인을 뜯어서 거기에 맞는 소재를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캠페인을 구분을 짓지 않고 하나의 캠페인 안에 이제 섞어서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디테일한 소비자 타겟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고 성과를 끌어올리려면 주제별로 캠페인을 분리하고 이에 따라 그에 걸맞는 광고 소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뭐 수천 개, 수백 개 되는 키워드들을 일일이 카테고라이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 키워드를 분류하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할까? 그거는 제가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우리 비타민 C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고 있다면 굳이 이 반복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난 진짜 완벽하다라고 하면 제가 아는 키워드들 중심으로 빠르게 연관 키워드를 찾고 그것만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로 카테고라이징 작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연관 키워드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거기서 또 다른 연관 키워드로 확장해 나가고 그걸 또 다시 키워드 분류 작업을 하는 이러한 반복 작업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저희가 지도 한 장 없이 모든 길을 다녀보면서 목적지를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케터가 검색 마케팅 액션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소비자가 어떤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또 어떤 키워드를 거쳐서 어떤 브랜드나 제품에 도달을 하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마케팅 액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실습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기능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리스닝 마인드 허블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인텐트 파인더, 패스파인더, 클러스터 파인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 패스파인더에다가 저희가 비타민 C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비타민 C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검색하는 키워드와 잠시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 비타민 C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에 검색하는 키워드와 그 전 단계에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하나의 여정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원하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선 이 메가도스, 부작용, 뭐 과다 복용, 먹는 시간 이런 키워드가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보이는 게 바로 이 비타민 C 추천에 대한 내용이 보이고, 그리고 이 메가도스를 따라가다 보면 메가도스의 효과, 뭐 이황제 박사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간송상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메가도스가 이제 비타민 C를 그 실제 섭취해야 되는 양보다 많이 섭취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비타민 C가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먹는 시간이나 뭐 복용법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한다, 뭐 하루 권장량 이런 거를 궁금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아, 비타민 C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궁금해 하는구나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해 볼 키워드는 비타민 C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C보다 비타민 C 영양제는 조금 더 상품에 가까운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실제로 검색 결과에서도 이제 고려은단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비타민 C 시장에서 지금 현재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종근당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리포존 비타민 C를 궁금해합니다. 이 리포존 비타민 C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 리포좀이라는 게 이제 인체의 흡수를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림포존 비타민 C는 일반 비타민 C보다 흡수가 더 잘 되는 비타민 C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 C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비타민 C 상세 페이지 내용에 우리 비타민 C는 그 흡수율이 되게 뛰어나요. 이거를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면 되게 전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이제 비타민 C나 비타민 C 영양제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번 숲을 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거는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숲을 봤다면 이제 인텐트 파인더로 이 숲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인텐트 파인더를 누르신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 영양제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언뜻 보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랑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훨씬 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측 상단에 보면은 예, 연령별로 어느 나이대 분들이 이 비타민 C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많이 하시는지 확인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 2년, 4년 단위 각 우리가 선택한 키워드들의 커리량 추이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포존 비타민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에 갑자기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뭔가 비타민 C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 흡수율 좋은 비타민 C에 대한 시장이 니즈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서 시장을 세분화해 볼 건데 그 전에 여기 토픽을 보면 뭐 비타민 C, 고려은단, 뭐 메가더스, 리포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굴한 연관 키워드들을 자동으로 토픽을 정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연령대별 이제 특징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많은 검색 연령대가 50대라서 50대 이상을 먼저 눌러볼게요. 50대 이상을 눌러보면은, 이 보시면 고려은단, 뭐 이황제 비타민, 종근당 비타민 이런 식으로 실제 브랜드 상품에 대한 쿼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50대 사이에서는 이 고려은단이 꽉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40대를 한번 볼게요. 4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가장 많은 이제 검색량이 가장 많은 키워드가 비타민 C 세럼이요. 화장품이 나왔죠. 여기도 보면 앰플도 있고 뭐 네, 다이소 비타민 C 앰플 이런 식으로 40대 때부터는 비타민 C가 단순히 영양제가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린이 비타민 C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대에서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어린이 자기 자녀들을 위한 비타민 C를 찾는 니즈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30대로 한번 가볼게요. 30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산부 비타민 C나 아기 비타민 C에 대한 니즈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결혼 정년기가 거의 30대 초반이잖아요. 초중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대 분들은 이제 요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지, 나 우리 아기한테 뭔가 적합한 비타민 C를 찾는다던가 이런 거를
이 시장이 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또 20대를 한번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비타민C 쿼리량 자체는 다른 나이대에 비해 좀 적어요. 근데 일단 그래도 이 비타민C에 관심을 갖고 있는 20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뭐 이걸 밤에 먹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또 단순히 아까 봤던 화장품이나 뭐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뭐 비타민C 샴푸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이제 제품 라인업, 비타민C를 활용한 다양한 이제 산업군의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 20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는 비타민C 산업군에 속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거를 궁금해 하는지 약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인텐트 파인더랑 그 네이버 키워드도랑 굉장히 이게 연관 키워드 보여주는 거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발굴한 키워드랑 인텐트 파인더에서 발굴한 키워드를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수집된 연관 키워드 양 차이 자체가 크게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5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키워드보다 훨씬 5배 이상 많은 키워드가 발굴이 됐는데 이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 보니 이제 새롭게 저희가 카테고리를 발굴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카테고리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제가 비타민 C나 비타민 C 영양제를 검색했을 때 알 수 없었던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쟁사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비타민C 부작용. 근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지, 뭐 두통, 불면증, 변비 이런 증상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섭취 가이드에는 복용 시간이나 이 비타민C를 먹었을 때 흡수되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C가 이제 피부로 넘어갔을 때 이게 미백이나 화장품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다음 비타민 C를 먹으면 피부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패스 파인더랑 인텐트 파인더로 수집한 키워드를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해보면 이렇게 총 9가지 카테고리를 저희가 발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색 광고 캠페인을 바로 짜셔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시장을 디테일하게 뜯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클러스터 파인더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검색을 해놨는데, 이 클러스터 파인더에 비타민 C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비타민 C를 검색한 사람들이 전후로 검색한 키워드를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클러스터명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이전에 직접 카테고라이징 했던 작업을 AI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그룹핑 시켜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드뷰로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그룹핑한 것들을 주제별로, 그다음에 이 주제의 검색량, 총 검색량, 이 주제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건 인텐트 파인더랑 패스 파인더로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던, 찾지 못했던 또 새로운 카테고리를 저희가 발견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국내 인기 종합 비타민 비교, 즉 비타민 제품들 비교하는 카테고리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뭐 백내장 예방에 비타민 C가 좋아서 이런 게 뜨겠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시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C를 찾는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헬스를 한 3번 하는데, 비타민 C를 먹어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고, 아, 비타민 C가 헬스인들한테 좀 좋나? 이렇게 좀 호기심이 생기게 됐고, 실제로 만약에 검색 광고를 하게 된다면, 이런 카테고리를 또 별도로 파서 광고를 운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뭐 카테고라이징도 하고 검색 광고를 되게 우리 완벽하게 세팅했어 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라이브를 해보면 이 전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이제 브랜드 담당자들은 아마 네이버 공식 대행사들을 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대행사한테 근데 저희 세팅은 제대로 잘 된 것 같은데 매출이 안 나요. 왜 광고비만 소진되고 매출이 안 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대부분의 대행사에서 검색 광고는 유입을 끌어오는 게 목적이지 전환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전환은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셔야 돼요. 라는 대답이 거의 99%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다는 틀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애초에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신뢰도가 이미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일반 키워드, 그러니까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일반 키워드로 유입이 되더라도 전환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이제 신생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검색 광고 입찰가를 뭐 1, 2, 3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탈을 많이 하고 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이제 탐색 과정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아무리 1, 2, 3에 우리가 노출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광고비만 소진이 되고 이제 매출은 발생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라는 이 자사면 키워드만 켜놓자니 평생 우리가 여러 시장에 우리가 지면 확보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일반 키워드를 키자니 비용만 나가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길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검색 마케팅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검색 마케팅으로 매출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큰데 여기서 조금 관점을 바꿔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검색 여정에 우리 브랜드를 계속 노출시켜서 어떻게 하면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까? 그리고 어떻게 유입을 끌어모을까? 이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면은 조금 열린 사고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검색 결과가 결국에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제 그 안에 다양한 브랜드들의 제품과 콘텐츠들이 뜨잖아요. 이건 결국 매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어떤 뭐 서점이나 뭐 마트나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매장에 들어갔을 때 뭐 특정 브랜드를 찾아야겠다 이런 나는 이 브랜드 살 거야 라는 목적성을 띠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컨텐츠가 이제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초입에 들어오는 브랜드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매대를 갖고 있는 브랜드일 것입니다. 이거를 검색 마케팅에 조금 대입을 해보면 이제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브랜드가 상위 노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검색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매대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이 셀프 점유율이 큰 브랜드, 즉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그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큰 브랜드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선 네이버랑 구글의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파워링크 검색 광고가 상위에 뜨고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를 지금 뭐 다른 컴퓨터로 창 띄어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비교 이 제품이 뜨고 그 다음에 플러스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 상품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뭐 쇼핑 검색 광고라든지 그런 광고 상품도 같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고성이 아닌 이런 정보성 컨텐츠들이 밑에 쭈루룩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비타민 C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검색 광고 딱 하나 뜨거든요. 하나 뜨고 그다음부터 정보성 컨텐츠 계속 뜨다가 또 중간에 검색 광고 또 하나 떠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서비스 위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성 컨텐츠 뭐 자사 웹사이트에서 발행하는 뭐 블로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조금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기존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사 웹사이트에 블로그를 게재를 하더라도 이게 질 좋은 컨텐츠라면 구글처럼 상위 노출 시켜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제 뭐 포맷과 상관없이 이 검색 결과에 가장 부합하는 컨텐츠를 뭐 상위에 노출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공통점이 저희가 검색 광고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지면의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구글은 검색 광고가 뜨는 파트가 크게 많지 않고, 네이버도 검색 광고를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커버 칠 수 있는 범위가 요 파워링크와 요 가격 비교, 뭐 플러스 스토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면들, 즉 50%가 넘는 요 지면들에서 우리 브랜드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만약에 그 비타민 C를 검색을 했는데 나는 일단 광고 뭐 관심 없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나는 일단 콘텐츠 먼저 좀 살펴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 콘텐츠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SEO 작업도 함께 저희가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닝 마인드를 통해서 어떻게 SEO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본 건데요. 이제 인텐트 파인더랑 패스 파인더를 기반으로 이제 수집한 키워드들을 요 각각의 검색 여정 단계별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초기 탐색, 정보 탐색, 경험 탐색, 구매 확정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초기 탐색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타민C 효능, 뭐 피부 여드름, 뭐 부작용, 뭐 하루 권장량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검색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상품군 자체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해서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단계에서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콘텐츠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콘텐츠를 잘만 만든다면 이 초기 탐색에 있는 그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요 전복 탐색 단계인데, 이 전복 탐색 단계는 뭐냐면 사람들이 초기 탐색을 하면서 알게 된 브랜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브랜드들의 스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키워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고려온단 비타민 C, 뭐 먹는 법, 효과, 성분, 함량, 즉 제품의 스펙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실제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게 나오고, 종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경험 탐색인데, 여기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 싶어서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는 후기를 많이 찾아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들어있는 키워드들이 DC, 뭐 후기, 뭐 차이, 아니면 뭐 브랜드별 비교, 고려은단, 종근당, 비타민C 비교, 이런 브랜드들 사이에 비교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 확정 키워드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내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격, 이제 공구, 할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키워드를 이제 단계별로 분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걸 조금 단순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전 단계에서는 저희가 색깔별로만 분류를 해놨는데, 이 색깔별로 이제 그 네이밍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각 카테고리의 월 평균 검색량을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제가 어떤 논문에서 본 건데, 어떤 논문에서 상위 노출 3위 안에 들면 CTR이 뭐 20%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보고, 그냥 제가 우리가 콘텐츠를 발행했을 때 만약에 3위 안에 콘텐츠를 올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월에 유입수를 늘릴 수 있어? 라는 것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CTR 20%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카테고리를 우리가 점유를 했을 때 예상되는 유입수, 즉 클릭수를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냐. 이제 저희가 이 모든 키워드들을 다 작업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희들이 시간과 이제 인건비라던가 이런 노동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에 먼저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로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즈니스 임팩트가 클 것 같은 시장에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검색량이 가장 많은 카테고리부터 컨텐츠 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 자체는 어, 검색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쟁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상위 노출을 잘 시키려면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검색량이 적다는 거는 검색량이 낮아서 상위 노출하기엔 되게 쉽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검색량이 낮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이 콘텐츠를 발행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식업계에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식당을 차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도목, 두 번째 도목, 세 번째 도목 이런 거. 결국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을 차려야 우리가 그 매출을 낼 수가 있지. 아무리 좋은 상품과 카테고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우리 콘텐츠를 노출시켜버리면 그만큼 효과가 미비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선 작업을 할 때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이제 초기 정보 탐색의 단계를 먼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에 경험 탐색 단계 콘텐츠를 진행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면서 정보성 콘텐츠는 저희가 콘텐츠를 빠르게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빠르게 콘텐츠를 작업을 해서 유입량을 최대한 빨리 끌어모을 수 있는 액션은 초기 정보 탐색 단계에 있는 키워드를 집중 공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경험 탐색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결정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챗GPT로 대량 생산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마케터가 직접 세밀한 기획을 더해가지고 질 높은 콘텐츠를 기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결국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초기 정보 탐색 단계로 먼저 지면 여러 키워드들의 자사 콘텐츠를 깔아놓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에 대한 구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은 이제 블루오션 키워드를 찾아라 라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SEO 그래서 어떻게 콘텐츠 만들어야 돼를 리스닝 마인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앞서 있었던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검색량이 많았던 키워드가 이제 그 비타민 C 효능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리스닝 마인드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스닝 마인드 상단 보시면 실험실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상위 콘텐츠를 네, 클릭을 하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싶은 키워드를 넣으면 돼요. 비타민 C 효능.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구글 검색 결과에서 1페이지에 있는 저 1페이지 안에 콘텐츠가 총 10개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 10개 콘텐츠를 이제 분석해 줘요, 자동으로. 저희가 원래는 SEO 작업을 할 때 상위 콘텐츠를 분석을 해야 상위 노출되고 있는 콘텐츠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은 이제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콘텐츠 아이디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상위 노출되고 있는 콘텐츠를 이제 챗GPT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 콘텐츠를 제안을 해주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 키워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제안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목차를 한번 볼게요. 비타민 C가 무엇이고 효능에 대한 거 나오고 그다음에 피부 건강이나 노화 방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 나오고 그다음에 섭취 방법, 권장량에 대한 이야기, 부작용 주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안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인 타이틀에 효능과 부작용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비타민C 효능이라는 키워드랑 비타민C 부작용이라는 키워드랑 나는 이 하나의 콘텐츠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둘 다 잡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제한 2번을 활용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 각각의 키워드를 따로 콘텐츠를 발행을 해서 각각 잡을 거야 라고 하면은 요 1번 제안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왜냐면 여기는 타이틀 자체가 효능 완벽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여기 제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효능에 최적화된 이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효능이랑 부작용이랑 키워드를 따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1번 키워드들, 이 1번 제안을 일단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해놓고 이제 챗GPT로 이걸 기반으로 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SEO 콘텐츠 제작하실 때 좀 도움 되시라고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 왔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SEO 작업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고, 이제 블로그, 결국에는 이게 블로그고,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잘 볼 수 있게끔 만들려면 블로그스럽게 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높은 수준의 글쓰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간이 쓴 글쓰기랑 AI가 쓴 글쓰기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할을 부여해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뭐 땡땡땡 브랜드의 뭐 블로그 SEO 마케터야. 내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작하면 돼. 그리고 이때 테크니컬 SEO를 적용해서 검색 엔진 블로그 글을 구조화해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챗GPT로 제작을 하실 때 이 지침을 먼저 프로젝트에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텐츠 발행을 하면 되는데, 발행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때 요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게 콘텐츠 작성용 블로그 프롬프트인데요. 저희가 아까 그 키워드 도구에서 그 콘텐츠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 제안을 챗GPT한테 그대로 일단 던지면서 이걸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줘 하시는 것보다 그 앞에 요 내용을 함께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가 전달해준 컨텐츠 초안에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더 보완해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문 용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주석을 달아줘서 사용자가 그 컨텐츠를 읽는데 아무런 이제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이 키워드와 연관해서 많이 질문하는 FAQ도 함께 넣어줘 라는 것을 같이 넣어서 이제 챗GPT를 돌리게 되면, 이제 제가 그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챗GPT한테 입력했을 때 나온 결과예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C 효능 완벽 가이드, 뭐 면역 강화부터 피부나까지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고, 그다음 인트로 부분에 뭐 비타민C 왜 중요할까부터 해가지고 비타민C는 무엇이고 면역력 강화 뭐 항상 작용해가지고 보시면 어떤 이제 연구 기반 즉 논문 같은 것들을 끌어와서 얘가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더 이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주의사항부터 사람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발행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거의 95% 이상은 다 상위 노출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실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EO 작업을 함께 했던 이제 요 스킨 스탠다드라는 이제 뷰티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성분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이고, 이제 성분 화장품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이런 구체적인 화장품 성분을만 주력으로 한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되게 작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스킨 스탠다드는 지금 막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브랜드이고, 이미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뭐 더마 팩토리나 뭐 코스알엑스, 폴라초이스 같은 이미 대형 브랜드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 광고를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사명 키워드에서는 전화 매출이 일어나는데 일반 키워드에서는 전화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타겟하는 이 덱스판테나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런 상품군에서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유입을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SEO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들어가게 됐고 저희가 8월 20일에 블로그 발행을 시작을 해서 총 7개의 콘텐츠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약 딱 2달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그 2달 동안 이제 웹사이트 이제 자연 노출과 그로 인한 자연 유입 수가 3배 이상 이제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구글 서치 콘솔이랑 이제 그 루커 스튜디오라는 이제 기능을 같이 연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자사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이 이제 어떤 키워드 포지션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X축이 CTR이고, 즉 클릭률이고, 이 세로축이 이제 그 노출 포지션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게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SEO 작업, 즉 블로그 콘텐츠 7개를 발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저희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키워드 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 작업 한 달 후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되게 유의미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축에 대한 평균 값이 원래 요 정중앙에서 우측 상단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위 노출 키워드는 점점 늘어났고, 클릭률도 점점 늘어났다는 뜻이 돼요. 네. 근데 반대로 클릭률은 저조한데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는 키워드들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이제 SEO 작업하기 전 대비해서 2.2배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4위에서 10위 안에 들어오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글에다가 요 덱스판테놀 부작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작업한 요 블로그가 상 1위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요 AI 검색 결과에 저희가 발행한 블로그 컨텐츠 2개를 기반으로 사용자들한테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점점 AI 검색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더라도 이렇게 콘텐츠 들어와서 읽지 않고 위에서 이것만 보고 끝낸다던가 아니면 그냥 챗GPT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대다수란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기가 어려워질 텐데 우리가 이 SEO 작업을 평상시에 잘 해놓는다면은 요 AI 검색 시장에서도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검색 마케팅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리스닝 마인드로 이 여러분이 속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높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검색 여정을 파악을 하시고 여기서 저희들이 수집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고 이것을 이제 각각의 검색 여정 퍼널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검색 광고나 SEO 후기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략을 짜실 때 이제 키워드 중요도에 따라서 작업 우선순위, 투두 순위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그냥 실행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이제 Q&A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남겨두신 질문들 보면서 제가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이 아까 그 블루오션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 편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블루오션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직 경쟁사들이 이 키워드만큼은 발굴하지 못해서 가지고 경쟁률은 떨어지는데 소비자들은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 인텐트 파인더에서 이렇게 6개월로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전체로 보고. 이 광고 경쟁도를 일단 낮은 순위로 먼저 띄워두고요. 그 다음에 월 평균 검색량이 어쨌든 어느 정도 있어야 하니까, 한, 너무 많,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필터링 걸어서 보시면 편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엑셀로 바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근데 여기 보면 광고 경쟁도가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여기 트렌드 보시면, 잠시- 네. 키워드 보시면은 지금 요 비타민C 카페인이라는 키워드가 그 최근 2달 사이에 좀 갑자기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타민C랑 카페인을 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라고 일단 먼저 마케터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정답을 스스로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이걸 그냥 직접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거기에 뜨는 상위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비타민C랑 카페인을 왜 갑자기 이걸 같이 검색하지라는 니즈를 이제 그 이유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파악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 광고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SEO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색 광고를 만약에 이 키워드를 하게 된다면 일단 경쟁도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거의 최저 입찰가로도 저희가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 컨텐츠를 발행을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오래전에 발행이 되거나 최신화된 컨텐츠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컨텐츠를 발행을 하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 키워드 분류를 이제 그룹핑을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기준이 있으신데 일단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때 노가다로 키워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로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그냥 아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스닝 마인드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클러스터 파인더로 네 먼저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아까 여기서 AI가 자동으로 그룹핑 해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 클러스터명 생성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걸 카드뷰로 본 다음에 그럼 이게 이미 이제 그 키워드 카테고라이징이 다 된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패스파인더나 인텐트 파인더에서 다운받은 이제 로우 데이터를 이 기준으로 이제 분류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미 다양한 콘텐츠가 노출되고 있는 경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환율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혹시 제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그 경우엔 일단 사실 상세 페이지 전환율 같은 경우는 물론 다양한 경쟁사들의 상세 페이지는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를 먼저 사실 분석해서 그걸 반영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요 검색 마케팅에 있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거나 그 지면 점유에 대한 이야기라서 요 상세 페이지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대표적인 게 그냥 가장 지금 플레이 잘하는 브랜드들 분석해서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이제 활용하시는 거. 예를 들어 뭐 USP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순서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구매 주기가 긴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 뷰티나 건기식 같은 방법으로 SEO를 진행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SEO 작업이란 게 사람들이 구매 주기와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제가 지금 침구 회사를 하나 브랜드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데, 침구라는 게 사람들이 한 번 사면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큼 검색 여정이 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아, 그러면 그냥 사람들 한 번에 딱 유입시켰을 때 바로 전환 땡겨 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땡겨 온 다음에 그냥 바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새로운 신규 고객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기존에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던가 이미 기구매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제품 수명주의가 긴 제품군은 오히려 더더욱 기구매자들한테 추가 구매를 바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유저를 더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명이 길수록 요 SEO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거의 마감이 돼서 저희가 뭐 더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여기까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